에그헤드 섬의 밀짚모자 일당 CP0가 등장하며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오로선과 키자루를 대동한 해군의 군함 100척이 에그헤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 섬에 온 인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그헤드 섬 근처 해역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가 한 척 나타났고 정황상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 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티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우와 대치 중이었기에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오기에는 시간상 무리이기에 어쩌면 에그헤드 섬에 온 인물은 티치가 아니라 티치의 수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에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자인 바노거가 있기에 티치가 바노거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로우와의 대치를 끝낸 이후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신세계에서 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다면 세계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티치는 늘 이슈를 몰고 다니며 에그헤드 섬의 전투의 결과로 인하여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다고 밝혀졌기에 어쩌면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서 거물 한 명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루피의 도움으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한 크로커다일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지옥을 준 흰수염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 탈옥수들과 함께 마린포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마린포드에 도달하자마자 곧바로 흰수염을 노렸으나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저지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나와의 싸움 방법은 다 터득했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커다일은 다시 한번 흰수염을 노렸으나 조즈가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이를 저지했고 크로커다일은 저런 거구가 저런 스피드라니 라고 말하며 꽤나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나타나 조즈를 제압한 이후 크로커다일에게 동맹 제안을 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부하로 삼아달라는 말을 잘못했는가 라고 응수하며 도플라밍고의 동맹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쿼드가 흰수염을 찔러버리자 크로커다일은 당황하며 흰수염 나는 그런 약한 사내에게 진 적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때를 기점으로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흰수염 해적단의 편에 합류하였고 해군이 에이스의 처형을 시도하려 하자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처형수들을 저지한 이후 빈사 직전의 영감은 나중에 없애지 그보다 니놈들이 기뻐하는 낯짝이 보기 싫단 말이다 라고 말하며 완전히 흰수염 해적단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후 도플라밍고가 크로커다일을 공격하며 나와의 동맹은 거절하더니 흰수염과 손을 잡는 거냐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꺼져라 민고 자식 이라고 말한 이후 도플라밍고와 대등하게 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미호크에게 추격받고 있자 크로커다일은 미호크를 막아섰고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 조심해라 매눈 이라고 말하며 비스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기적적으로 에이스를 탈환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여버렸고 크로커다일은 저놈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지옥이다. 그렇다면 살려서 지옥에서 발버둥치게 해야지 라고 말하며 츤데레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루피를 지켜주기 시작했고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아카이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지키고 싶은 건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한 이후 모래폭풍을 사용하여 징배의 루피를 멀리 날려버렸고 루피가 무사히 도주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리아는 과거 전성기 시절 카이도우와 겨뤘던 인물이며 카이도우와도 어느정도 대결이 성립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림자를 1000개 모은 이후 전력 펀치를 사용하며 섬이 반파된다는 언급도 나온 인물이기에 과거에는 무력이 강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리아는 칠무회가 된 이후의 행보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칠무회 중 최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리아는 정상결전에 참전하기 이전 루피에게 패배하였으며 실력적으로도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그림자를 흡수했음에도 징배에게 제대로 된 타격조차 하지 못하고 참패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 이후 도플라밍고가 파시피스타와 함께 모리아를 처리하러 왔는데 모리아는 이번에도 도플라밍고를 건드리지조차 못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열매의 능력으로 어찌저찌 탈출하였고 오랜 기간 자치를 감추었다가 자신의 동료 압살롬을 구하기 위하여 티치가 있는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티치는커녕 티치의 부하들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렇기에 도대체 어떻게 카이도우의 라이벌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리아는 사실상 버기를 제외한 실질적인 칠무회 중 최악체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와노쿠니 출신이거나 와노쿠니에서 왔다는 추측을 받기도 합니다. 복사복사 열매의 선대 능력자인 쿠로즈미 히구라시는 와노쿠니의 인물인데 그가 변신한 얼굴에 시키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타인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실제로 봐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만약 쿠로즈미 히구라시가 변한 인물이 시키가 맞다면 시키는 적어도 한 번은 와노쿠니에 왔던 것이 됩니다. 또한 시키가 입고 있는 옷이 전통적인 일본풍의 옷이며 와노쿠니와 매우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키가 와노쿠니에 왔다면 시키가 탈옥한 뒤 자신의 동료였던 흰수염을 보러 온 것처럼 록스해적단 시절 자신의 동료였던 카이도우를 보러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맘 해적단의 악마 열매 능력자들은 빅맘을 제외하면 음식을 모티브로 한 초인계 악마 열매를 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페로스페로는 사탕, 스무디는 주스, 크래커는 과자를 모티브로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떡을 모티브로 한 열매인 초인계 악마 열매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떡인간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라는 이름도 일본어로 녹말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쿠리코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이름도 떡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쫀득쫀득 열매를 먹었기에 사실상 열매빨은 많이는 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쫀득쫀득 열매를 먹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며 쫀득쫀득 열매의 2차 각성에 성공하여 주변 지형을 떡으로 만들거나 떡에 불을 붙여서 공격하는 등 엄청난 활용 능력을 보여주며 역시 악마 열매는 사람 차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루피와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루피의 악마의 열매가 모든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열매인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인 것이 밝혀지며 카타쿠리에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흰수염은 와노쿠니에 들러서 2주간 머무르기로 하였고 오뎅은 계속하여 흰수염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오뎅 몰래 출항을 하려 하였고 감사의 의미로 보물상자를 내려놓고 새벽에 출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이 몰래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흰수염이 출항하자마자 모비딕에 쇠사슬을 건 뒤 흰수염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이 오뎅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쇠사슬을 놓지 않는다면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뎅은 3일을 버티며 흰수염의 동료가 되나 싶었으나 3일 종로까지 한두 시간을 남겨두고 해적에게 위협을 당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토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토끼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쇠사슬을 놓고 토끼를 지켜주려고 토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오뎅을 괴물로 착각하여 도망쳤고 흰수염도 오뎅의 낭만에 반하여 오뎅을 흰수염 해적단에 받아줍니다. 록스 해적단은 통제만 됐더라면 명실상부 최강의 해적단이며 어쩌면 로저와 루피보다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고 세계 정부를 부숴버렸을 수도 있는 해적단입니다. 록스 해적단은 사왕급 강자가 최소 4명은 존재했으며 나이가 어렸던 카이도우도 당시에 최소 사왕 최고간부 2인자급이나 해군대장급은 됐을 것을 감안하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강자가 총 5명이나 있는 괴물같은 해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록스 해적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습니다. 로저와 거프가 동맹을 맺어 록스 해적단을 격파하기는 하였으나 이 당시 록스 해적단이 완전체가 아니었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만약 완전체 록스 해적단이었다면 로저와 거프 연합조차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묘사되었기에 완전체 록스 해적단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선장인 록스디 지백은 최소 사왕급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저와 거프가 괴멸시킨 록스 해적단이 완전체 록스 해적단이 아닌 주요 전력이 빠진 록스 해적단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는 록스의 명성이 더욱 상승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는 어쩌면 흰수염 거프 로저보다 강한 괴물이었다는 평도 듣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외에도 이미 당시 사왕급 강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흰수염 빅맘 시키도 록스 해적단의 주요 전력이었으며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으나 대장과 맞먹는 강자라고 평가받던 카이도우도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은 세력도 매우 컸던 해적단이며 산하 해적단도 매우 많았던 해적단으로 묘사되었으며 록스, 흰수염, 카이도우, 시키, 빅맘을 제외하고도 캡틴 존, 음부, 왕직, 용알멈, 미스버킨, 슈트로이젠 등 강력한 해적을 많이 보유했던 해적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록스 해적단은 통제만 됐더라면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고쿠가 착용하고 있던 갈매기 모자는 해군 원수만이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모자지만 만약 해군 원수가 착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갈매기 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늘 착용하고 다니며 아카이누가 해군 원수가 되자 아카이누에게 갈매기 모자를 선물해 주었고 아카이누에게도 갈매기 모자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평범한 해군모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또한 센고쿠는 자신의
애완동물로 염소를 기르며 정상회담, 칠무회 회담, 정상결전 등 중요한 장소에도 늘 염소를 데리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저 염소가 생고쿠의 전투력 증가 토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